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좀 많이 파네요. 0.75% 다시 한번 조금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만큼이나 국내 증시도 FOMC를 소화하고 있는 하루가 될 텐데요. 자, 오늘도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좀 해석해 봐야 될지 실전 매매 최고수 이종복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이 FOMC 같은 경우에는 또 영상도 보시고 또 원문 같은 걸 거의 다 해석하시면서 분석하시니까 이번 FOMC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시장에서 뭐 제약이라든지 5G, 제약 계속 잘 갑니다. 그리고 5G는 이번엔 좀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전기차 쪽은 약간 좀 차별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포함해서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외 시장 약세죠. 저는 국내장 양호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는데 지난 9월 달쯤하고 비슷한 흐름이에요, 여러분. 지수는 조금 거시기 하고 종목의 흐름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FOMC가 다소간에 매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제가 오늘 할 일도 있고 아직 완벽하게 정리를 안 해놨지만 그래도 저는 실시간으로 그걸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코멘트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스터 진단에서 퍼펙트하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파웰이 지난 12월 달이었죠. 12월 1일 날은 쿠둡이라는 단어 많이 썼죠, 여러분. 제가 뭐뭐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요번에는 좀 단정적인 언어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기사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금리 점도표하고 중간값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금리를 4.6 정도 얘기했다가 5.1로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전망할 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단정적으로 나왔죠. 당분간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 좀 매로 작용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어차피 금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4.75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한 5.1 수준, 5.25 수준까지도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게 금리는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종목들이 오늘 우리나라 종목들이 반응이 좀 이렇게 좀 양호하게 나오느냐 중소형주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얘기했는지 그제 얘기했는지 어쨌든 급락장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거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제가 미스터 진단에서 마지막 변곡점 전략 줄 때 과격한 매는 아닌 듯 저는 어느 정도의 매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한 매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거, 이거 아직 제가 정리를 완벽하게 안 했는데, 경기 침체 기자가 물었어요. 경기 침체 왜 아니라고 하느냐? 이 사람은 경기 침체 아니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랜딩도 마찬가지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 문제예요, 여러분. 금리 쪽에서는 상당히 단호합니다. 금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금리를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책선회죠. 금리를 올려놓고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게 있으면 미국장이 세게 가겠지만 이번 FOMC에서 그거를 꺾었어요. 대신 여기 보다 보면 점도표에 5.1을 얘기했는데 점도표 목표치를 그러니까 말이 진짜 어려워요, 이 사람들은.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 없다. 뭔 약속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장이 좀 흔들렸는데, 보다시피 미국장이 흔들렸어도 막판으로 가면서 다시 이런 게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소프트랜드 얘기가 주로 나오는 지점이었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파웰은 다소간의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대신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단호하다는 거.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단호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세게 치고 가지를 못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게 치고 가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부분도 확실하게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지수는 지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 관련주나 이쪽은 조금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할 것 같고 개별 종목, 섹터 종목 집중하시면 상당히 뭐 수익률 게임에서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장도 보다시피 뭐 제약주는 뭐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지금은 좀 고점인데 제가 하나만 얘기해 드려 볼게요. 경보제약은 오늘도 또 날아가는데 이런 거죠. 이건 특징주입니다. 어제 시초가에 10% 떠서 나와서 음으로 죽이고 오늘 다시 갭상승으로 나와서 또 날리고. 그러니까 따라댕기면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 이쪽 제약 섹터나 이쪽은 따라댕기는 게 아니고 감기약이면 감기약. 그 다음에 뭐 항생제면 항생제. 심지어는 마스크도 올라가는데 마스크는 저는 얘기를 못 하겠고요. 어떤 종목을 섹터를 딱 정하면 그쪽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왔을 때 그냥 사는 거죠. 확인하고 하려면 이쪽 개별주 섹터들은 늦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기약 브리핑하면서 쌍화탕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어제 음봉이 나왔어도 큰 음봉이 나오지 않고 5일선 정도 찍히는 정도 주고 오늘 또 이렇게 올라가고 대신 또 오늘 올라가면서 241선 쪽으로 가니까 탄력은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제약주 쪽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양호해도 좋고 지수가 안 양호해도 좋고 뭐 긍정적인 얘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화이구지는 이것도 뭐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했고 이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어제는 서진 시스템이 날라갔고 지금 N자형 목표치에 마주보는 고점 한 2만 원까지는 추가 상승 계속 뭐 흔들리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이구지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봉쇄 완화한다라는 걸 계속 유지하면 그죠? 유지하면 이번에는 진짜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별적으로 로봇 관련주들도 또 하루 쉬면 다른 쪽이 올라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RS 오토 얘기하죠. 가끔. 그죠? 가끔 올라간 게 없고 쌍바닥에 이 하락 추세를 일단 벗겨놨어요. 요거를 넘어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형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토류도 되게 잘 움직이는데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한 주식이고 헤이는 가끔 얘기하죠. 요거는 이제 우크라이나하고도 연결이 돼서 또 이렇게 잘 움직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해드리는 요점은 이 어떤 섹터에서 개별 종목성 성격을 갖고 있거나 그동안에 상승해서 손해됐고 최근에 눌림목이 양호하다면 개별주들도 움직임이 좋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거고 전기차 섹터는 이제 어제 얘기했듯이 아직은 조금 둔하죠, 여러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좀 둔합니다. 보다시피. 그 다음에 좀 떠있는 것도 조금 힘은 떨어져요. 그치만은 이제 먼저 빠진 주식들. 코스모는 제가 추천을 안 하는 주식이지만 요새는 먼저 많이 빠지니까 이렇게. 그죠? 먼저 하락 N자형에 또 하락 N자형.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는 전기차는 이렇게 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유일이는 실버물이 또 밀렸는데 이게 또 그거예요, 여러분. 21,000원 정도 가니까 좀 밀리죠. 요새 뭐 한 18,500원에서 21,000원 수준이면은 이 거래량 갖고 나쁘지는 않죠, 여러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종목들의 흐름은 뭐 나쁘지 않다. 요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딱 항상 그 보시면서 영어라든지 또 원문 같은 거 다 보시면서 얘기하시는 편이라서요. 정확하죠. 나쁘지 않은 매파적인 발언 정도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종목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오후장을 좀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후장 투자 전략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이 310이라는 게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역시 또 310에 부딪히고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310 쪽으로 올라가야지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못 올라갑니다. 여기 보면 딱 310에서 딱 부딪혔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지수가 밀리는 것 중에 하나의 요인은 항생이죠. 지금 중국 시장이 열리고 쭉쭉쭉쭉 밀려요, 여러분. 이렇게 중국 시장, 항생 시장이 뭐 이렇게 밀리는 것도 보다시피 최근에 항생이 되게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오면 밀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올라간 게 없는데 왜 약하냐? 미국이 밀리고 불안불안하게 좀 약보합에서 움직이는데 중국이 급락해버리면 또 그 중국 따라 밀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간에서 샌드위치인데 310 돌파에 307 지지예요, 여러분. 307 정도가 지지가 되고 뭐 종목들 움직임 나오고 그러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0 돌파인데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07 지지. 살짝 장중에 깼다가 종가 무렵으로 가면서 좀 살짝 들어주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의 각 자체가 중기 하락 지속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60일을 사이에 두고, 그죠? 60일을 사이에 두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이 시간에 뭐 300 초반 정도까지는 밀렸으면 좋겠다. 이 장의 뭐 어느 정도 목표치는 300 초반 정도까지는 내려오는 게 맞다. 이런 얘기 좀 해드렸으니까 그거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어떤 지수로 시장을 세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 강조 섹터 중기 관점 양호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을 따라다니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지금처럼 실금물이 흘러내리거나 조정을 받을 때 잘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은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기 관점으로 갈 수 있는 쪽이 2차 전지, 반도체, 인공지능 기반형 등, 그죠? 그쪽은 중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저기 할 것은 지수가 61선 언저리, 그죠? 한 300 초반 언저리 쪽으로 밀리기 전에는 누차 강조드리지만 지수 관련 대형주나 구찌가 있는 주식보다는, 그죠? 섹터 주식을 좀 하시고, 지수 관련성이 있거나 좀 구찌가 좀 있는 종목들은 300 초반 언저리 쪽에서 노리시는 게 기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정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약, 뭐 화이부지, 그 다음에 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개별 종목들. 이 제약주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세요. 감기약,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마스크 사재기 한다는데 여러분들 마스크에서 덴탕 당한 적 있죠? 마스크보다는 그냥 제약이 낫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는 좀 구찌가 좀 떨어지고 제약은 어차피 감기약만 있는 게 아니죠. 감기약 말고도 컨퍼런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파이프라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약이 조금 더 유리해요. 그리고 조금 다소간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거 화이트밴 좀 올라가고 있었죠, 여러분. 지수가 밀려버리면 여지없이 이렇게 지수하고 좀 연관이 있는 종목들은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두꺼운 주식들은 지수 좀 봐가면서, 제약주는 마스크, 항생제,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하는 그 파이프라인 있는 종목들도 많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죠, 그거? JP모건 관련주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나 뭐 태양광, 어제 미국장에서도 이쪽 태양광 쪽하고 제약주가 또 좋았거든요. 어제 나스닥이 저렇게 빠지는데도 보다시피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여기 아스트라제네카서 또 모더나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오늘 모더나 관련주 올라가다가 좀 밀리는데 어쨌든 보다시피 분명히 어느 쪽이 좋은지는 눈에 확인이 되는 거니까 지수는 300 초반 좀 열어두시면서 개별 종목으로 승부수를 띄우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이 장 수익 날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이벤트 끝내고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 방금 전에 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